여러분의 뱃살과 내장 지방을 쫙쫙 빼주는 고구마와 두부입니다. 어느 날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슬슬 옷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12kg가 빠졌어요. 1분도 안 걸려요. 일주일치 미리 준비해 줄 수도 있어요. 약간 비율이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살짝 저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진짜 맛있는데요 밖에 말이 안 돼. 그쵸? 제 고구마 두부 스프 먹고 20kg 빠진 분도 계세요. 너무 생기가 활력이 생겨요. 관절통 아프고 싹 다 없어졌어요. 2주만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갱년기 레시피 쓰는 전선생입니다. 지난번에 고구마 두부 스프 말씀드렸더니 레시피 궁금하시다고 댓글 폭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구마 두부 스프 직접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의 핵심 재료는 여러분의 뱃살과 내장 지방을 쫙쫙 빼주는 바로 고구마와 두부입니다. 다이어트 식재료 진짜 좋은 거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제가 고구마를 선택한 거는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고 복합 탄수화물이고 저항성 전분이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혈당을 막 올려준다? 천천히 올려줘요. 혈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포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을 건강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고구마예요. 항노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부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부는 대부분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식을 하는데 두부와 친한 분들은 좀 빨리 건강해져요. 건강식 할 건데 두부랑 잘 안 친하잖아요. 조금 오래 걸려요. 검은콩, 병아리콩, 대두 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콩을 물에 불려놨다가 삶아요. 삶아서 두부 대신 고구마 넣고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두부 스프는 너무 간단해서 사실은 제가 레시피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1분도 안 걸려요. 고구마는 삶아서 냉동 보관해놓고 꺼내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죠. 두부랑 같이 물 넣고 갈기만 하면 끝인데 일주일치 미리 준비해 줄 수도 있어요. 주말에 준비해 두셨다가 냉동 보관해놓고 데워서 드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 이 고구마 두부 스프는 전 선생의 갱년기 다이어트의 시그니처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오전에 드셔야 됩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근데 샐러드 드시면 너무 좋은데 샐러드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샐러드를 먹고 나서 더 많이 먹게 된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고구마 두부 스프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고구마 두부 스프를 제가 먹고 어느 날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슬슬 옷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12kg가 빠졌어요. 제 고구마 두부 스프 먹고 20kg 빠진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작정하고 내가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3일 있다 실패하고 일주일도 못 가서 실패하고 좀 먹으려고 하면 막 입이 터지고 이러시는 분들 있죠. 고구마 두부 스프를 2주만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몸이 됩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두부 한 모가 여기 보시면 550g 돼 있죠. 550g. 요거를 제가 4등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크기를 보고 가늠하시라고. 요 정도 두부 하나에 요 정도 고구마 하나면 돼요. 약간 1대1 정도의 비율이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고구마가 살짝 좀 더 들어가면 달고 부드럽고 좀 맛있고 두부가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묵직하고 이해되시죠? 드시면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한 끼 1인분입니다. 1인분. 두부 한 모를 다 하면 살치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 먹고 3개는 저장할 수 있고. 고구마를 여러분 반드시 껍질 가면 안 돼요. 껍질이 영양이 더 많고 그리고 칼 쓸 필요도 없어요. 칼이 있으니까 쓰는데 손으로 그냥 찢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고구마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호박고구마 하셔도 되고 당고구마 하셔도 되고 밤고구마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두부 이렇게 약간 좀 잘 갈리게 그냥 제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물은 고구마 하나 양인데 갈아보시고 되직하면 조금 더 추가하시면 돼요. 넣어볼게요. 한 요 정도 250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갈면 끝이에요. 갈게요. 이것도 피디님 먹어보고 기절할걸? 너무 맛있어서. 덩어리가 안 느껴질 때까지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구마랑 두부랑 갈았잖아요. 요거를 지금 바로 먹을 게 아니고 내가 보관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보관해야 돼. 이 타임에. 이 레시피가 좋은 점이 일주일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보관해서 드실 수 있어요. 꺼내 먹기만 하면 돼. 가능하면 유리 용기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 이거를 지금 먹을 게 아니고 내가 보관을 할 거다 하시면은 고구마랑 두부를 간 상태에서 요당 바로 보관하시면 그리고 냉동실에 넣으시면 돼요. 냉동 보관. 또 냉동 보관 얼마나 빨리빨리 먹어야지 뭐 얼마야. 근데 6개월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런 스파츌라로 깨끗하게 남김없이. 그래서 거의 지금 내일 먹을 거 만들어서 보관해 둘 건데요. 보관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소금 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부랑 고구마만 믹서기에 간 상태에서 용기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1인분입니다. 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일주일 이내에 먹을 거다 냉장 보관, 일주일 후에 먹을 거다 냉동 보관. 아까 하나 먼저 만든 거는 제가 냉장고에 보관해 뒀고요. 이건 다시 한번 똑같은 양으로 한 번 더 갈았어요. 이렇게 떴을 때 안 떨어지는 이 정도 되직하기가 먹었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셔도 괜찮은데 수프는 좀 따뜻하게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관해 뒀던 것도 살짝 데워서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남김없이 깨끗하게. 근데 만약에 좀 되직하다 싶으면 이 상태에서 물 조금 더 넣고 헹궈 주듯이 하셔도 돼요. 말하자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남은 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깝잖아요. 하고 요거를 약불에 살짝만 데워서 마무리 견과류 토핑하고 먹어보겠습니다. 불을 올려놓으면 스프가 끓으면서 폭 올라오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살짝 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1분 정도만 하시면 다 됐어요.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데워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스프를 데우는 동안 견과류 준비할 건데요. 마지막 토핑은 견과류를 부셔서 올리거나 또는 생들기름 둘 중에 하나만 토핑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견과류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견과류가 약간 씹힐 수 있게 대충 조금 으깨가지고 토핑 이대로 그냥 원물 올리시는 거는 별로예요. 너무 무겁고 약간 으깨서 씹힐 수 있는 식감이 있게끔 으깨서 올려주시면 수프는 고구마랑 두부를 갈아서 지금 우리가 수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흡수가 되게 빨라져요. 견과류를 조금 부셔서 올려주시면 씹으면서 드시기 때문에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천천히 몸에 흡수가 돼요. 견과류 부순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그래야 먹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도 천천히, 포만감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자, 다 데워졌거든요.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이렇게 견과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 완성되었습니다. 제 전 선생의 갱년기 레시피 시그니처 레시피가 바로 고구마 두부 수프예요. 제 오리지널 버전이요. 고구마, 두부, 견과류. 근데 간혹 이제 소금 간은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소금을 살짝 데울 때 한 꼬집, 두 꼬집 정도 넣어주셔도 되는데 기호에 맞게 소금 간을 하시면 고구마의 당도가 더 올라와서 더 달게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하지 않고 먹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견과류만큼 또 추천드리는 게 바로 생들기름이에요. 한 스푼만 둘러주셔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중국산 말고 국내산 생들기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랑 생들기름의 차이 또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생들기름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참기름 넣어도 되나요? 근데 참기름 안 되고 올리브유는 괜찮습니다. 근데 올리브유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균형 있게 들어있다면 생들기름은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해요. 실제로 염증을 낮춰주는 데는 오메가3가 훨씬 더 효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들기름 추천드려요. 고구마 두부 수프를 제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근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바로 고구마가 혈당을 올려준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구마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거,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려주는 복합탄수화물 안심하셔도 되는데 다만 안심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조리예요. 오븐에 구우시면 안 되고 삶거나 쪄서, 그리고 고구마를 단독으로 드셨을 때 혈당을 많이 올리는데요. 두부하고 1대1로 지금 같이 스프가 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대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견과류가 없잖아요. 그냥 스프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두부, 단단한 두부가 맛있어요. 단단한 두부를 꼭 챙겨서 드시고. 근데 견과류하고 같이 씹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씹잖아요. 너무 고소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어보신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을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맛있다고? 두부하고 고구마가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두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두부가 약간 콩 비린 맛이 있다 하시는 분들, 느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소금 간을 하면 또 괜찮아져요. 진짜 맛있어요.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네, 진짜 두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군침이 나오더라고요. 편하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진짜 맛있죠? 네. 이 고구마의 단맛과 두부의 묵직함, 근데 두부가 그렇게 안 드러나고 고구마 수프 같은데 뭔가 조금 그런데 그러면서 견과류가 막 씹히면서 묵직함과 고소함과 감칠맛도 느껴지고. 네네.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이게 내가 그럴 때니까 처음에 진짜 맛있는데요밖에 말이 안 돼. 그쵸? 이걸 뭐 몸에 좋아야지 먹은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니까 12kg가 빠졌다니까요. 이게 단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그쵸. 여러 가지 맛이. 네, 잘 먹었습니다. 이건 제가 네. 가져가겠습니다. 네.
오전에 고구마 2스푼만 드셔도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실 거예요. 살 쭉쭉 빠지고 너무 생기가, 활력이 생겨요. 진짜 이게 저의 경험입니다. 잠 못 자고 피부 다 두드러지고 관절통 아프고 싹 다 없어졌어요. 믿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 단짠 초유 레시피입니다. 진짜 뱃살이 빠집니다. 요리를 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고구마 또한 크기가 제가 많이 먹어보니까 과일과 야채에서 단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요. 요 정도. 홍후추 살짝만, 한 2스푼 정도 넉넉하게. 몇 년째 먹는데 질리지가 않아. 이건 진짜 찐이에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3일만 드셔도 몸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갱년기 레시피 쓰는 전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단짠 초유 레시피입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을 바로 관통하는 레시피가 이 단짠 초유 안에 들어있어요. 샐러드를 하루 중에 가장 이상적으로 드시면 좋은 시기가 바로 아침 공복이에요. 샐러드는 언제나 먹어도 좋겠지 하고 식사하시고 샐러드 드시는 분들 계시고 저녁에 샐러드 드시는 분도 계신데 비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우리 위에 이미 다른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과일 야채들이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발효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몸에 정말 유효한 효과를 보이려면 반드시 아침 공복에 샐러드를 드셔야 됩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되실 거는 다이어트 하실 때는 단순당, 밥, 빵, 떡, 면은 오전에 드시면 안 좋습니다. 꼭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드시는 거 오케이. 그러나 아침 오전 공복에는 신선한 샐러드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신선한 샐러드를 먹는 게 너무 좋은데 아까 생이 조금 불편하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수프류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단짠 초유 샐러드 보시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몸 스트레칭 하시고 샐러드 준비하셔가지고 12시 이전까지 드시면 됩니다. 딱 3일만 드셔보세요. 갑자기 몸이 좀 허리가 돌아가네? 바로 느낄 수 있어요. 3일만 드셔도 몸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요리를 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건강하게 과일 야채 씻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비밀인데. 자, 물에 담그고 과일 야채 세척하실 때 고민 많이 하시죠? 이건 사실 제가 만든 전선생부업 제 제품인데요. 화학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100% 미네랄로 만들어진 거. 우리 먹어도 되는, 안심되는. 그래서 과일 야채 쓰실 때 이렇게 물에 담가 놓고 한 3번 정도만 펌프하시면 손으로 만져보시면 약간 미네랄의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잔류농약 제거률이 1등급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그리고 한 2-3분 정도 두셨다가 맑은 물에 헹궈 놓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볼에다가 버무려 줄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중간볼 하나 준비하시고 사과부터 썰어 줄게요. 사과도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껍질째 드시면 괜찮아요. 껍질을 다 벗기고 속만 드시면 당하고 수분만 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껍질째. 이렇게 반 나누셔가지고 지금 한 3년째 단짠 초유 샐러드를 먹고 있거든요. 여러 번 다양한 커팅 방식으로 해봤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이 가장 쉽고 먹기도, 이게 또 음식도 왜 고기도 있잖아요. 맛있게 자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야지 고기 맛이 더 있다. 과일 야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4등분 하신 다음에 가운데를 한번 커팅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숟가락, 젓가락 작게 해도 한 입 딱 좋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단짠 초유 양념을 하잖아요. 너무 크면은 밍밍해요. 또 너무 작으면 다 으스러지죠.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가운데 잘라주시고 잡아서 한 0.5 정도의 간격으로 마지막은 눕혀서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사과 하나 정도 했을 때는 크기에 따라 달라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감홍 사과여서 크기가 10cm가 지금 넘거든요. 큰 사과는 1인당 반 개 드시면 되시고 작은 솥 사이즈 있죠. 그건 하나 다 드셔도 돼요. 샐러리 커팅할게요. 샐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이 잎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버리지 마시고 제가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샐러리가 만약에 길이가 이 정도 된다. 그럼 먼저 반을 잘라요. 반을 잘라서 다시 한번 반을 잘라서 잎은 따로 두시고 줄기 부분은 다시 반을 자르고 해서 줄기는 샐러드를 드시고 요 잎사귀는 소스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샐러리 잎 드레싱, 그 다음에 온 샐러드 하실 때 드실 수 있고 국물 요리에 넣으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 샐러리 줄기는 어서 쓸게 하면 돼요. 일자로 쓰시면 너무 동글동글 작아요. 그래서 약간 대파 썰듯이 어슷하게. 자, 그 다음에 파프리카. 파프리카 자르실 때도 중앙으로 자르지 마시고 어차피 씨를 걷어낼 거기 때문에 살짝 비껴서 꼭지를 잘 걷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방에. 자, 요 정도 파프리카도 아까 우리 사과 잘랐잖아요. 샐러드는 크기가 비슷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파프리카 한 면을 반으로 잘라서 사과 정도 두께로. 파프리카도 양이 똑같습니다. 사과처럼. 혼자 드시면 반 개 드시면 되시고 둘이 드시면 한 개. 마찬가지 파프리카도 만약에 끝부분이 면이 넓으면 눕혀서. 자, 이제 준비된 과일 야채 버무릴 건데요. 단짠 초유잖아요. 바로 과일과 야채에서 나오는 이 단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요. 과하지 않게 살짝만. 근데 반드시 넣으세요. 그래야지만 훨씬 더 맛있어요. 내볼게요. 살짝만. 요 정도. 후추. 후추는 통후추. 순후추 안 돼요. 통후추. 그게 향이 달라. 식감도 다르고. 그래서 통후추 추천드립니다. 살짝만. 그리고 레몬즙. 포 하나가 20g이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생 레몬을 짜서 쓰신다면 반 개. 수저로 만약에 넣으신다면 2스푼. 이렇게 둘러줍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샐러드는 2인분이에요. 2인분. 생들기름. 한 2스푼 정도 넉넉하게. 들기름 넣으면 안 되나요? 물론 뭐 되기는 하죠. 또 들기름이 생들기름이 없는 경우 올리브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생들기름 추천드리는 이유는 생들기름은 일반 들기름은 고온에서 압착한 거예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도 있고 색도 좀 진하고 사용하다 보면 이 찌꺼기도 좀 쌓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들기름이고요. 생들기름은 냉압착한 거예요. 온도를 높이지 않고 차가운 상태에서 그대로 짰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대신에 향이 안 나요. 들기름 향이 거의 없어요. 생들기름하고 들기름 구분하는 방법. 향이 없으면 생들기름. 들기름 향이 고소하다? 그건 들기름. 찌꺼기가 있으면 들기름. 찌꺼기가 없고 맑다? 생들기름. 생들기름을 먹어야 하는 이유? 영양소가 살아있다. 생들기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핑하는 고구마 보여드릴게요. 고구마를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고구마를 왜 먹어야 되냐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고구마가 여러분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이 고구마의 이 전분이 저항성 전분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몸에 흡수가 돼요. 막 혈당 올린다고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항성 전분이기 때문에 몸에 천천히, 그리고 포만감이 어마어마해요. 대신에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고구마를 반드시 삶거나 쪄서, 이거를 뭐 오븐에 구워가지고 막 엄청 달달하게, 그거는 오븐에 굽는다는 얘기는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다 빼서 당분만 남기는 거예요. 섬유질하고 당분만 남기는 거기 때문에 맛이야 있겠지만 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는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거나 쪄서, 저는 삶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용하는 이 고구마는 삶아서 냉동 보관해두고, 냉동 보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고구마를 4kg, 8kg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오면은 무조건 삶아요. 냄비 하나 가득 삶아가지고 다 한 김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냉동실에. 이걸 하루 전날 꺼내 놓으면 상온에 녹아요. 전자레인지 안 돌려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반드시 여러분들 받으시면 박스에 두지 말고 꺼내서 말려줘요. 겉에 수분을 말려야 고구마 곰팡이 안 피거든요. 잘 말려서 바로 삶아줍니다. 삶아서 냉동 보관해두고 먹을 때 하루 전날 꺼내서 상온에 두시면 됩니다. 꿀팁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삶아서 제가 그대로 해동시킨 고구마예요. 근데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삶을 시간이 없고 당장 내일부터 먹을 건데 생고구마다 라고 하면 생고구마를 깍둑 썰기해서 짧게 썰어서 물에다 익히시면 10분만 금방 익어요. 그리고 나서 으깨서 사용하셔도 괜찮고 그대로 샐러드에 토핑하셔도 괜찮고, 꼬리만 빼고 반드시 고구마도 껍질째 드셔야 됩니다. 고구마 또한 크기가 제가 많이 먹어보니까 요 깍두기 정도 하나 정도의 요 크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요 지금 고구마 크기가 제 주먹 하나만 하죠. 요 정도 고구마 크기다 하면 여러분 반 개.
그래서 요 하나가 지금 2인분이 나올 거예요. 샐러드 이렇게 드셔야지 포만감이 생겨서 다른 게 안 땡겨요. 샐러드를 먹는데 희말이 없는 것들만 먹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땡겨. 입 터져가지고 오히려 이게 왜냐면 샐러드가 전체 요리잖아요. 본 음식 먹기 전에 먹는 거기 때문에 포만감이 없이 샐러드를 드시면은 입 터져고 난리 나요. 더 많이 먹어도 평상시보다. 자, 요렇게. 그리고 고구마를 같이 넣고 하셔도 되는데 삶은 고구마 으깨질 수가 있으니까 예쁘게 제가 따로 토핑을 했어요. 같이 하셔도 돼요. 같이 버무려 주셔도 돼요. 자, 마지막 하루 경과 한 줌. 그 견과류 어떤 거 먹어요 하시는데 저는 호두, 아몬드, 캐슈넛 이렇게 세 가지 믹스된 견과류 사용합니다. 견과류를 부수는데 이대로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으깨는 게 저는 훨씬 더 식감이 적당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으깰 때 약간 대충,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약간 대충 부순, 그래서 식감이 살아있는 견과류를 올려줘요. 삶은 달걀은 고구마 대신, 고구마랑 삶은 달걀 동시에 가면 너무 헤비해요. 그래서 고구마 드실 때는 고구마 이렇게 드시고, 고구마 없이 빠질 때는 삶은 달걀 하나만 해서 토핑하셔서 같이 드시면 돼요. 아침에 삶은 달걀 많이 드시잖아요. 삶은 달걀을 하나만 반찬초유 샐러드에 추가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반 개를 잘라서. 봐봐요. 엄청 맛있겠죠? 자, 끓는 물에 식초 조금 넣고 달걀 넣어서 8분. 그리고 불 다 끄고 나서 찬물에 안 담그셔도 돼요. 그대로 식히시면 돼요. 껍질도 잘 까지고 맛있는 삶은 달걀 됩니다.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두 개, 고구마를 토핑한 단짠초유, 삶은 달걀을 토핑한 단짠초유 샐러드. 이렇게 드십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단짠초유 샐러드 먹었는데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견과류를 흐트려줘요. 그래서 드실 때 사과, 샐러리, 파프리카, 몸의 염증을 잡아주고 뱃살 딱 빼주는 요 세 가지 이렇게. 사과 단맛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다가 샐러리의 향, 파프리카 식감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이제 다음 몇 년째 먹는데 질리지가 않아. 이건 진짜 찐이에요. 제가 지금 단짠초유 3년째 먹고 있거든요. 매일 먹어도 매일 감탄이 나와요. 진실의 미간. 이 샐러드가 왜 뱃살이 빠지냐고 하냐. 지방을 태워서 청소해주는 게 사실은 물이에요. 천연 수분. 그래서 오전 공복에 자연이 준 그대로의 수분을 드셔야 진짜 뱃살이 빠집니다. 단짠초유 샐러드 드시고 찐 뱃살 쪽쪽 빼시고 내장 지방 해결하십시오. 아침에 삶은 달걀 드시는 분들, 삶은 고구마 드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단짠초유 샐러드 이렇게 입터짐을 막아줍니다. 포만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샐러드가 아니야. 일반 샐러드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포만감. 이걸로 인해서 점심을 조금 먹게 되고 살이 축축 빠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너무 잘 빠지는 토타시마 밥을 진짜예요. 내가 뭐 변한 게 없는데 몸이 가벼워졌지?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토타시마를 넣고 불려주시면 보통 밥 지을 때보다 물이 살짝 더 들어가면 좋아요. 한 숨만 딱 추가하시면 살도 빠지고 염증 수치도 낮춰지는 맛있는 밥이 됩니다. 밥만 바꿔도 여러분 내장 지방이 쭉쭉 빠져요. 김밥으로 해 드셔도 너무 좋아요. 엄청 고소하고 달아요. 하루 세끼 밥만 먹는데 살 빠진다는데 해요 안 해요?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갱년기 레시피 쓰는 전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레시피는 너무 쉬운데 너무 잘 빠지는 토타시마 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건강식 시작했다 하시면 현미부터 시작해서 잡곡밥 많이 드시죠. 근데 사실 현미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초기에 토타시마 밥을 충분히 좀 드셔주시면 뱃살도 빠지고 건강도 챙기고 그 원리를 제가 오늘 요리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해드릴게요. 진짜예요. 밥 하실 때 요것만 넣고 넣은 거밖에 없는데 내가 뭐 변한 게 없는데 다른 거 더 먹은 게 없는데 왜 살이 빠지지? 왜 몸이 가벼워졌지? 아침에 K변? 변이 너무 좋아졌어. 이게 뭐지? 봤더니 이거더라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제 몸이 막 무거워지시면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현미밥에 막 나가서 뛰고 하시잖아요.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사실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관절에 더 무리가 가고 현미 잡곡은 소화가 좀 어렵고, 그런데 토타시마 밥은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장 건강이 매우 좋고요. 이 다시마 이렇게 물에 불리면 우리 미끄덩미끄덩 하잖아요. 그게 무코다당류예요. 무코다당류 1g이 180g에서 220g까지의 수분을 끌어들이는 수분 보유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끄덩미끄덩한 거 아시죠, 여러분? 수분이 왜 중요하냐? 장에 들어가서 수분을 끌어들이니까 쾌변도 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은 자가치유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첫 번째 에너지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해조류를 많이 드셔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밥할 때 넣기만 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그냥 같이 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알약을 챙겨 먹거나 뭘 더 하거나 운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고 세팅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토타시마 밥 해서 먹는 거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 쉬워요. 근데 중간중간에 팁들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끝까지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가 토타시마 밥을 먹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냉동실을 청소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른 다시마가 엄청 큰 몽다리에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국에만 넣어서 국 끓일 때 뭐 두세 장, 세네 장 넣으면 한 10년 이상 먹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제가 후코이단이 생각이 났어요. 후코이단이 뭐냐면은 바다의 홍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을 올려주는. 그래서 이 다시마를 물에 불려요. 불리면 미끄덩미끄덩해요. 그래서 요거를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밥 지을 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 밥을 했더니 밥이 다 될 때 향이 나잖아요. 밥 향이 나잖아요. 전복죽 향이 나는 거예요. 그 맛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먹었더니 아침에 놀라워요. 화장실 가면 놀라워요. 너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게 계속 불려가지고 믹서기에 갈아 먹다가 어느 날 봤더니 이런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톳하고 다시마를 아주 깔끔하게 다 세정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말려놓은 거예요. 이대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얘네 넣을 때 조금 불려주죠. 아까 수분 보유력이 어마어마하다 했죠.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생쌀을 그대로 그냥 넣고 밥을 지으면 물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린 쌀, 그리고 불려서 살짝 불린다는 게 뭐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넣어 놓으시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넣어 놓으시면 금방 불어요. 처음에 이 톳 다시마잖아요. 톳하고 다시마. 톳이 나는 시기에는 생으로 올리셔도 괜찮아요. 생으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염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소금기 빼고 해서 해도 되는데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매번 밥할 때마다 생이나 염장 톳다시마를 쓰는 건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불린 쌀에다가 톳다시마를 넣어서 물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8g이거든요. 하나 다 넣은 거예요. 자세히 한번 와보시면 불린 쌀에다가 톳다시마를 넣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불려주시면 물이 이렇게 쫙 먹거든요. 그 물 상태를 보고 밥물을 조정하시면 되세요. 저는 전기밥솥이 없어요. 전기밥솥 쓰지 않고 전자레인지도 없고 오븐도 없고 냄비만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는 복잡한 요리가 없어요. 간단하게 원재료를 맛있게 먹는다. 저는 토타시마 밥에 여기다가 이제 토핑을 꼬막 같은 거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꼬막 비빔밥이 돼요. 꼬막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 없이, 절대 물 넣으시면 안 되고 물 없이 빈팬에 꼬막을 끓여요. 그러면 꼬막 안에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익혀지면 껍질 까고 그거를 토타시마 밥 다 되면 올려서 만능장에 쓱쓱 비벼서 드시면 너무 맛있는 꼬막밥이 됩니다. 다시마를 많이 먹으면 좋은데 사실은 매번 다시마를 쌈에 싸먹고 뭐 요리를 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밥에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고,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어도, 그리고 잊지 않고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장점이더라고요. 다시마 많이 드시면 관절, 연골, 점막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릎, 허리, 팔 원인 모르게 여기저기 쑤시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토타시마 밥을 꼭 챙겨 드세요. 밥할 때 제가 다시마 더 추가해서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말하는 사이에 다 불었어요. 이제 밥을 지어 볼게요. 조금 살짝 섞어줘요. 저는 이게 토타시마가 살짝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쌀이랑 살짝 섞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섞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은 보통 밥할 때보다 살짝 더 들어가는 게 좋아요. 토타시마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보통 밥할 때 쌀 양의 1:1 물 들어가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까 다시마 불려놓은 거 있어요. 요 물 그대로 추가해서 넣어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네, 살짝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까 불려놓은 다시마 같이 넣어서 다시마 불린 물까지 같이 해서 보통 밥 지을 때보다 물이 살짝 더 들어가면 좋아요. 밥을 해볼게요. 토타시마 밥도 냄비밥이나 전기밥솥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냄비밥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냄비밥 맛있게 냄비밥 할 수 있는 방법 15분을 중약불에서 근데 냄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얇은 냄비는 조금 아주 약한 불 근데 조금 두꺼운 냄비 중약불 정도 15분 끓이고 불 끄고 반드시 15분 뜸 그래야지 맛있는 밥이 됩니다. 자, 밥의 뜸이 끝났습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토타시마 밥이 다 준비가 됐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짜잔! 전복향이 나요. 진짜로. 혹시라도 다시마 밥이 좀 비릿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전혀 비릿하지 않습니다. 토타시마 밥 이대로 드셔도 맛있지만 생들기름 한 스푼만 딱 추가하시면 살도 빠지고 염증 수치도 낮춰지는 맛있는 밥이 됩니다. 이제 들기름 넣고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 풀어볼게요. 우리 밥을 푼다고 하잖아요. 살살살살 약간 비스듬하게 살살살살. 지금은 또 생들기름을 넣어가지고 엄청 고소하고 아까 전복향이 난다고 했잖아요. 토타시마 밥에는 전복향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전복향을 뭐라고 얘기하죠? 바다 냄새인데 비릿하지 않은 고소한 보여드릴게요. 자, 짠. 밥 이대로 드셔도 맛있지만 여기다가 혹시 집에 이제 건 해초 같은 거 있으면 불려놨다가 올려가지고 해초 비빔밥으로 드셔도 맛있어요. 간장,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참기름, 매실청, 그러니까 식초 조금 넣으면 액젓 한 스푼 정도 해서 깨소금 그래서 만능장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해초 비빔밥 아니 다 없다 그러면 달걀 후라이 하나 해서 쓱쓱 비벼가지고 드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사실 꼬막철이 되면은 꼬막을 빈팬에 꼬막을 씻어가지고 물 하나도 없이 빈팬에 끓이면 입이 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꼬막 살만 딱 발겨가지고 올려가지고 만능장에 슥슥 비워 엄청 좋아요. 그 생토시 나오면 여기 생토 싹 갖다 추가해서 또 다른 맛이야. 이 건토시랑 건다시마랑 생토시랑 이것도 느낌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밥을 풀어서 한번 그릇에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 밥만 바꿔도 여러분 내장 지방이 쭉쭉 빠져요. 내장 지방 너무 중요하잖아요. 밥만 바꿔보세요. 어렵게 현미 잡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빠실 때 토타시마만 넣고 이렇게 하셔도 김밥으로 해 드셔도 너무 좋아요. 김에 토타시마 깔고 듬뿍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 살 더 빠지는 방법은 초록색 나물이 가득 들어가면 좋은데 다시마채가 들어가도 너무 좋고 아주 이상적이고 또 기력이 많이 딸릴 때 다이어트 막 하고 근데 뭔가 에너지가 안 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푸른 잎이 굉장히 좋아요. 깻잎, 참나물, 취나물 다 좋습니다. 나물만 조물조물해서 김밥 속에다가 꽉 채워서 다시마 김밥 너무 좋습니다. 오, 다시마 채김밥도 제 책의 인기 요리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밥맛으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비려요. 엄청 고소하고 부드럽고 달아요. 토타시마의 단맛을 진짜 한 번만 느껴보세요. 하루 세끼 밥만 먹는데 살 빠진다는데 해요 안 해요? 다시마 통째로 넣은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마 씹히는 게 폭석폭석 너무 좋다. 씹히는 식감도 너무 맛있어요. 토타시마 밥, 토시랑 다시마 마트나 시장에서 구매하셔가지고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게 또 염장이나 건다시마는 또 손질하고 하는 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토타시마 이 제품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밥 집에서 간단하게 꼭 한번 해보시고 정말 너무 맛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게 될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살 쪽쪽 빼시고 건강하게 또 만나요.